이번 시간에는 온도가 더 떨어진 우주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9쪽이에요. 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2. 우주 탄생 초기의 수소와 헬륨의 생성. 지난 시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까지만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서로 결합하지 않은 채 따로따로 존재하는 우주까지 알아봤어요. 기억나나요? 그 물질들은 왜 서로 결합하지 못했죠? 그렇죠. 바로 온도가 여전히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온도는 점차 식습니다. 팔팔 끓어 아주 뜨겁던 라면도 냄비에서 내려 식탁 위에 두면 서서히 식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주는 우주 탄생 직후 아직 3분도 되지 않은 때예요. 즉, 우주가 생성된 직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교과서를 함께 읽어볼게요. 탄생 직후 뜨거웠던 우주가 팽창하여 식으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구성하였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원자핵을 구성하였대요. 이 중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며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어떤 원소의 원자인지 결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원자핵 속에 양성자의 개수가 1개인 원자는 수소이고 양성자의 개수가 2개인 원자는 헬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소들은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 성질이 그래서 구글에다가 산소는 대체 몇 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지 산소라고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원자 번호라는 게 있죠. 이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8번이죠. 즉 산소는 양성자가 8개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철을 검색해 볼게요. 자, 철을 검색해 봤더니 이번에는 원자 번호가 26번이래요. 즉 철은 양성자의 개수가 26개라는 거죠. 여러분 알겠나요? 이렇게 원소의 종류는 양성자의 개수로 정해집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읽을게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으며 양성자들이 원자핵 속에서 단단하게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래의 모형이 바로 원자를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을 나타낸 거예요. 먼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고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쿼크로 구성이 되죠.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알아두고 지나가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우주의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주가 탄생했을 때 우주 나이가 1초가 되기 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중성자의 일부가 점차 양성자로 바뀌게 된대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우주 나이 약 3분에 이르면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K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10억 K가 뭘까요?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교과서.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절대 온도라고 써 있죠? 자, 영하 273.15도씨를 기준 0K로 하여 우리가 평상시 쓰는 섭씨 온도와 같은 간격으로 눈금을 정한 온도라고 하는데 이 0K 273.15를 0K라고 한다는 거는 다시 설명할게요. 자, 같은 간격으로 눈금을 정했다는 거는 섭씨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 절대 온도도 똑같은 간격으로 1K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우주의 온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절대 온도를 써요. 이 단위는 K라고 쓰고 이거는 켈빈으로 읽습니다. 켈빈 클라인 할 때 그 켈빈인데 켈빈 클라인은 청바지 만드는 사람이고 이 켈빈은 물리학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주 나이 약 3분의 1이면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단단히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한다 라고 돼 있어요.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PPT로 볼게요. 쌤 아이패드가 굉장히 옛날 거라서 로딩하는데 조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다시 열어야겠네요. 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2개씩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양성자 하나는 그 자체로 어떤 원소의 원자핵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지금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 텐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야지만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교과서 넘어가 볼게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중성자와 결합하지 못한 양성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끝났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약 12대 1, 질량비는 약 3대 1이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PPT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주의 나이가 3분의 1을 얻었을 때 온도가 약 10억 켈빈이 됐다고 했는데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헬륨 원자핵은 계속 생성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온도가 또 점점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더 떨어지면 이 헬륨 원자핵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그 과정이 중단됩니다. 멈춰요. 그래서 그 당시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이 고정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의 개수 비와 질량비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PPT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같던 우주에서 중성자의 일부가 점차 양성자로 변하게 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약 7대 1로 변하게 됩니다. 즉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7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가 세보니까 8, 9, 10, 11, 12, 13, 14, 14개일 때 중성자는 몇 개여야 될까요? 7대 1의 비율이니까 양성자가 14개면 중성자는 그렇죠. 2개여야겠죠. 근데 좀 전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씩 결합했죠? 그렇죠. 각각 2개씩 결합했죠. 즉, 이 상황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는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성자 1개는 그 자체로 어떤 원소의 원자핵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바로 수소의 원자핵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 되니까 지금 개수를 세보면 수소 원자핵의 개수와 헬륨 원자핵의 개수 비를 알 수 있겠네요. 한번 세워봅시다. 자, 수소 원자핵의 개수가 12개일 때 헬륨 원자핵 개수는 1개죠. 즉,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개수비는 12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요. 개수비 말고 또 어떤 비율을 따질 수 있을까요? 아까 교과서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질량비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모두 1로 같습니다. 즉, 이 하나의 덩어리들은 모두 질량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소 원자핵은 총 몇 개예요? 12개가 있죠. 질량이 1인 애가
12개가 있습니다. 즉 수소 원자액의 총 질량은 12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반면에 헬륨 원자액은 지금 보니까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예요. 그렇다면 덩어리가 총 4개니까 질량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는 질량이 바로 4입니다. 그런데 헬륨 원자액은 지금 몇 개예요? 그렇죠. 1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헬륨 원자액의 질량은 얼마죠? 그렇죠. 4 곱하기 1, 즉 4입니다. 결국에 이 경우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 우주에 있는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는 12대 4, 즉 3대 1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주 나이가 약 3분에 이르렀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지고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단단히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또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 만들어진 헬륨 원자액과 수소 원자액의 비율은 그대로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소 원자액이 12개 있을 때 헬륨 원자액은 딱 하나밖에 없는 비율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이거는 비율이니까 진짜로 우주에 수소 원자액이 12개만 있고 헬륨 원자액은 딱 1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비율입니다. 실제 우주에는 굉장히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이 있어요. 자, 결국에 이때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 개수비와 질량비는 고정이 되고 그것은 12대 1 그리고 3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관측이 되어 증명되었어요. 대체 어떤 관측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었는지는 다음 주 통합과학 시간에 알려줄게요. 자, 지금 배운 내용 중에 질문할 게 있으면 아래 질의응답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과학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